자, 두 번째, 이번엔 원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기둥의 전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전개도라는 게 뭡니까? 자, 원기둥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이다. 우리가 각기둥도 전개도가 있었듯이 원기둥도 전개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갖다가 옆면을 줄을 쫙 그어서 칼로 이렇게 펼쳐서 윗뚜껑, 아랫뚜껑이 이제 밑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면으로, 요런 그림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합동인 원이 두 개가 붙고요. 밑에 있는 면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옆면을 쭉 잘라서 펼쳐놓으면 이게 직사각형이 돼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직사각형의 이 세로의 길이가 바로 이 원기둥의 높이가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위에 있는, 그죠?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 요 원주죠, 원주. 요 둘레의 길이가 바로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똑같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걸 다시 돌돌돌 말아가지고 요 모양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길이랑 맞으면 이빨이 딱 맞아 떨어져야 이렇게 착 하나로 되겠죠. 아니면 이게 뭐 더 작거나 더 크거나 할 거 아닙니까? 요게 딱 맞으려면은 이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도에서 이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나타나는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바로 이 밑면에 있는 원의 둘레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 혹은 지름을 알면 이 원 둘레를 알 수 있잖아요. 원주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도 알 수 있다. 어떻게? 밑면의 지름 곱하기 원주를 하면 된다. 뭐 간단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머릿속에 그대로 넣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밑에 뭐라 되어 있죠? 밑면과 옆면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두 밑면의 둘레를 따라 자르고 옆면은 밑면과 수직인 선분을 따라 자른다. 뭐 말이 좀 복잡한데 그냥 요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요거를 쭉 칼로 자르고 옆에 쭉 밑으로, 그죠? 수직인 선분, 밑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면 여기 이제 직각이 된다는 여기 직각이. 그러면은 이제 요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자, 옆에 보충 설명 볼게요. 입체도형의 전개도는 모서리를 잘라서 펼치지만 원기둥에는 모서리가 없으므로 밑면의 둘레와 옆면의 숙인 선분을 따라 잘라서 펼친다. 입체도형이라는 게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어떤 이런 거죠. 뭐 사각기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개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서리를 자르면 됩니다. 그죠? 모서리에다 칼을 대면 되는데 얘는 그 밑면에 이 모서리를 그대로 다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서리 중에 하나를 쭉 자르면 되지만 얘는 모서리가 없잖아요. 옆면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따로 그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그어도 됩니다. 자, 원기둥의 옆면을 자르는 방법에 따라 옆면의 모양이 다양해질 수 있으나 옆면이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만 원기둥의 전개도로 다룬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자를 때 이렇게 수직으로, 밑면과 수직으로 자르지 않고 비스듬히 자르게 되면 사실은 이런 모양이 안 나오고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됩니다. 옆면을 비스듬히 자르면,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사실 이렇게 해도 얘를 갖다가 이제 뭐 말아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뭐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취급하지 않겠다. 그런 건 취급하지 않고 요것만 그러니까 옆면이 직사각형인 경우만 원기둥의 전개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건 일종의 약속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원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 1번, 원기둥을 펼치면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 된다. 좀 확인했죠? 그 다음에 두 밑면은 합동인 원이 된다. 그죠?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 두 밑면을 위에 하나 붙이고 아래 하나 붙이고, 뭐 이 위치는 사실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중간에 어디다 붙여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돌돌돌 말면 어차피 이렇게 다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꼭 뭐 위에는 왼쪽, 밑에는 오른쪽 이게 아니에요. 둘 다 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몰아도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에다가 이렇게 치우쳐서 그리는 게 이제 보통이죠. 그 다음에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 둘레와 같다.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만 알아도 옆면의 가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 그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어떤 수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원기둥의 건널비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원기둥의 건널비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전개도에서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구하지 않고 전개도를 만들어서 이 전개도에서 구한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옆면의 넓이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고 밑면의 넓이는 요 그대로 요 원의 넓이 두 개가 될 테니까 원의 넓이 하나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두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이 옆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걸 다 더하면 이 원기둥의 겉넓이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주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건 문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반지름이 3cm이고 높이가 5cm의 원기둥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밑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1 원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또 한 번 구해야 되겠죠.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지.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의 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원주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름 6cm 곱하기 3.1 원주를 해가지고 얘가 18.6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는 5cm 그대로 가져와서 요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래서 원기둥의 겉넓이는 요 원의 넓이에다가 2배 하고 왜냐 위아래 2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 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한다. 요거를 이제 그 단계별로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놔야 돼요.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합쳐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뭐 원의 넓이 구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원주의 길이 구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다 우리가 앞단원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줄이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이다. 요건 앞에서 배운 내용이었죠. 자, 되시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주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게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 쭉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확인받도록 하세요.